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비를 피해 들어간 다리 밑에는 돗자리를 깔고 자파들을 팔고 있는 한 노파가 있었어요. 갑자기 온 비에 제 눈엔 한 우산이 들어왔어요. 새빨간 사과같이 예쁜 우산이었죠. 펼치니 사과처럼 동그란 모양의 우산이었어요. 노파는 웃으며 마음에 들면 저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했죠. 저는 그냥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고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를 내밀었죠. 이 우산을 쓰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위험해져. 저는 그냥 네 하고 빗길을 뛰어왔어요. 내일은 주말이고 예비 남편을 만나 신혼살림을 차릴 집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직 결혼이 4개월이 남았지만 이제는 전셋집을 슬슬 알아봐야 했죠. 낮 동안 내내 집을 알아보고 저녁에는 둘 다 지치고 다리도 아팠어요. 가까운 카페에서 샌드위치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뭐해? 남자친구는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었지만 전 분명히 보았죠. 하트 모양이 있던 문자를 말이죠. 누군데 그래? 라고 물어보니 과장님, 왜 주말에도 연락하시지? 라며 말을 얼머부리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나가려 하니 그새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산 빨간 우산을 들고 편의점으로 향했죠. 맥주 4캔과 과자를 사서 골목길로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에 갸냘프고 슬픈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밤이고 비도 오다 보니 잘못 들었나 싶어 길을 멈춰 섰지만 여전히 노랫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서워서 빗길을 뛰어 집으로 들어왔어요. 맥주를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친은 저에게 전화를 한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널 원해. 너만 원한다면 이 결혼을 멈출 수 있어. 돌아올래?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 여친과 함께였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한테 이런다고? 그러다 결국 저와 4달 뒤에 결혼식장을 들어가야 하는 놈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 들렸죠. 사랑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눈물과 배신에 지친 눈빛일 때 그 노파 말이 떠올랐어요. 이 우산을 쓰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위험해져. 일요일 저녁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친의 집 앞에 서 있었죠. 남친 집을 바라보며 가로등 아래에서 우산을 들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남친의 이름을 천천히 3번 불렀어요. 그러고는 남친의 집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가로등 사이로 떨어지는 빗물이 제 얼굴에 다 흘렀죠. 그 밤에 빗길 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기한 건
그날 뒤로 제 남친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 말로는 생활 반응도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정말 그 노파 말대로 우산이 제 남친을 데려간 걸까요? 모를 일이죠. 슬프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빨간 우산을 버리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혹시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날도 평소처럼 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주택가에 편의점이 있어서인지 자정이 넘고 나선 손님도 뜸하게 있었어요. 매장 안은 조용했어요. 새벽 1시 20분쯤 문이 덜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대충 50대 중반 정도의,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며칠을 입었는지 냄새가 났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어둡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불길하달까. 편의점 안을 몇 번 서성이더니 남자는 계산대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았어요. 저는 계산을 하려고 물건들을 하나씩 집었어요. 청테이프 3개, 커터칼, 컵라면, 소주 몇 병. 게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때 그의 손을 슬쩍 봤는데 손톱마다 붉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마치 굳어버린 피처럼 말이에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이 끝나자 그는 다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고, 저는 그 남자의 가는 모습에 눈길을 주다가 이내 기억에서 흐려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형사 2분이 편의점에 찾아왔어요. 그중 한 분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왔죠.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그 사진 속 남자는 그때 새벽에 왔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저는 며칠 전에 왔었다고 했죠.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해서 그 시간대를 찾아 돌려보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그 남자가 들어왔던 시간에는 저 혼자 카운터에 서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여러 번 돌려보았는데 분명히 화면에는 저 혼자였어요. 형사는 혹시 보게 되면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사들이 찾던 그 남자는 동거인을 해하고 도주 중이었는데 이 근방 지하 원룸에 몇 개월째 숨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을 따고 들어가자 원룸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 주는 된 것 같은 그 남자가 누워 있었다고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밤 물건들을 사서 계산대에 올려두던 그 남자의 손과 옷의 냄새를 분명히 맡았었는데, 그럼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제가 일을 하다 꿈을 꾼 건지, 아니면 혹시 그 남자의 영혼이 이 편의점에 찾아온 걸까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저는 오늘도 낯선 손님을 마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벌써 그 일이 있었는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인데 지금 와서 다시 떠올려 보면 아직도 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으로 가다가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길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내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던 동기라는 것을 기억해냈죠.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근방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고 마침 퇴근하던 중에 약속도 없고 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 친구는 집이 근처라며 좋은 양주가 있는데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잠깐 들릴 생각으로 집 구경도 할 겸 그러자고 했어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벽면에 시계들이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말이죠. 야, 너 되게 집 깔끔하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는 나는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 라고 하더군요. 친구랑 양주를 한 잔씩 하면서 집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시계들이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시계가 하나같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각 멈춰있는 시간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취미 삼아 모아서 멈추면 그대로 둬서 그런 건가 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왠지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어두운 느낌에 저 시계들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와, 시계가 정말 많네. 근데 왜 다 시간이 달라? 라고 물었죠. 그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건 내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모아두는 거야. 아, 역시 시계가 멈추는 그 순간을 모아두는 거구나 했어요. 그리고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을 보고 한 잔 더 하자는 친구에게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나왔죠. 조금은 찝찝했던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는데 식당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연쇄살인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살인범은 40대 남성으로 아직 신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해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숨이 멎는 그 시간을 시계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체형이 분명히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시계를 모았던 게 아니라 범행을 한 그 순간을 모았던 거였더라고요.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죠.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었던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시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니. 지금도 생각하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집으로 빨리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과연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소름 끼치는 기억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겪은 소름 돋는 경험담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회의 준비와 자료 정리 때문에 밤 10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5층에 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봤는데 불이 다 꺼진 텅 빈 공간에 안 쓰는 업무 책상들과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에 저는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꼼짝도 안 하고 닫히지도 않는 거예요. 닫힌 버튼을 계속 눌러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죠.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경고음이 나왔어요. 정원이 최대입니다. 마지막에 타신 분은 내려주십시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타고 있는데 정원이 초과되었다니. 제발 빨리 닫혀라. 속으로 말하면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어요. 그러자 문이 그제서야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곧 1층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 드디어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 탄 이후로는 너무 심하게 고요했거든요. 마치 다른 세상에 왔던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 밤거리를 걸어 지하철로 집에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도 잊고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동료 한 명이 굳은 얼굴로 제게 묻더라고요. 혹시 정원 초과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그걸 아냐고 했죠. 그리고 들은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전 밤에 5층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화재 진압을 하고 보니 엘리베이터 앞과 비상구 쪽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대요. 그때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의 영혼이 5층에서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려고 세우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 후에 5층은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두고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그날 밤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멈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 가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세웠나 싶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 야근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보다는 비상계단으로 다니는 게 덜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 겪은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괴담이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